오늘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릴 그 부분은 자기지도적 학습 영역 가운데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시작하기 이런 주제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번 이 연수를 받으셨죠? 오늘 첫날 아니죠?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이가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게 좀 서글퍼 보여서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제가 이제 아이 키우게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왜 처음 아이 이제 학교 입학시키고 나면 아니면 유아시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키울지 잘 몰라가지고 옆동에 있는 유명한 언니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렇게 키운 경험을 듣고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네 언니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동네 삼촌 아니면 뭐 동네 오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살 때 우리 아이 4살 무렵부터 이제 달서구 송년동에 가면 어린이집 문서점 포세우치라고 있거든요. 그 전집 뭐 매장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어린이집을 잘 선별해서 파는 그런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 청소년 전문서점인데 그 서점에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손을 잡고 출입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큰 서점이 제일서적이었는데 제일서적에 가서 육아코너를 다 뒤져가지고 거의 모든 책을 이제 다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남는 하나가 있었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하더라. 많은 책들을 읽으니까 공통적인 뭐가 딱 남더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 4살 때 제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 어린이 서점이 생기게 되어서 그 서점을 이제 쭉 출입했죠. 한 10년쯤 출입하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그 서점 주인께서 이제 인터넷 서점이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서점에 그 출입하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서점 출입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이런 거 관계 이런 걸 봐왔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서점에서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제 이른바 부모 교육을 하게 됐는데, 처음 한 번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뭐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11년째 그 서점에서 이제 부모 교육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1시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제 중요한 경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가 초3쯤 되었을 때 막 인터넷 시대가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PC통신 시대였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막 정보를 뒤져서 이렇게 탑재하고 이러던 게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요즘은 왜 어머니들 블로그 하시죠? 그리고 블로거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모은 분들을 보고 파워블로그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이제 그런 자녀교육 이제 분야에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유행이었어요. 개인 홈페이지.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자녀교육 정보를 모으고 이러다가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던 소위 대한민국 잠수라는 분이 워낙 기획력이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홈페이지를 열면서 그 사이트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네티즌들이 이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사이트에 몰리게 되고, 그때 공모에서 나온 이름이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죠. 그게 초3 때였는데 이분이 워낙 문제도 나오고 또 기획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이렇게 지방에 사는 듣보잡, 이 듣보잡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없네.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런 뜻이죠. 저 같은 듣보잡 이제 그 네티즌들은 이제 다 홈페이지 문을 닫고 잠수원에 투항해가지고 잠수원에 생길 때부터 제가 잠수원 회원으로 지금까지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군대 갔다 와서 24살이에요. 4살 때부터 해서 24살 20년 정도를 제가 자녀 교육 분야에 이제 종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오신 분들처럼 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를 전공한 자녀교육, 심리학, 상담, 뭐 교육학을 전공한 전공자는 아니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명목상 전공은 정치학이고 실질적 전공은 화염병 제조 투척. 정보 농성,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녀교육과는 동떨어진 경험을 가졌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먼저 고민하고 길을 찾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이랬던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잠수원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어 공부법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어 학원 뭐 해외 경험 전혀 없이 뭐 영어는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험에도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이미 중학교 3학년쯤 이제 하게 됐죠. 돈 한 번도 안 들이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감탄사 좀 나오네요. 잠수원 안에서도 제가 이제 그 아빠라서 좀 희귀하고 또 제가 잠수원에서 글을 좀 이렇게 쓰고 이러면서 원고료도 받고 이렇게 좀 유명해져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잠수원의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서울에 코엑스 올라가서 그 3년 정도 한 경험도 있고요. 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잠수원에서 그 명예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잠수원에 입학한 회원들을 투표해서 그 탑10을 뽑죠. 연말에 링크가 탑10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생이라서 그 잠수원에 가면 수백 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딱 하나의 게시판, 그죠? 고등학부모 게시판에서만 놀았어요. 근데 투표를 한다니까 유딩 엄마, 초딩 엄마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잠수원의 모든 회원들 지방에 다 전화해가지고 내한테 투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딱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몇 등했게요. 그 전부 엄마들이고 다수 회원이 유딩, 초딩 엄마들인데 고딩 아빠인 제가 어떻게 1등 합니까? 전력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9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 모 식당에 초청받아가지고 탑10 되면 잠수원이 직접 초청해가지고 이제 밥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잠수원 명예회원, 작년 명예회원 보니까 제가 그때 한참 활동할 때 이제 명예회원 중에 한 5분 정도 아직도 명예회원이에요. 잠수원 하신 분들 뭐 대하면 되면 다 알죠.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원 회원이고 대구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잠수원 회원이래요. 그러니까 혹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강의는 영어를 잘해서 아이와 함께 그 바이링구얼 이렇게 이중언어 부사자를 키우고 있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엄마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강의라서 죄송하고요. 진짜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 영어 부모의 영어 실력과 아이의 영어 실력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믿으실까 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이제 엄마 혼자서 그 삼형제를 키웠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밑에서 다 먹고 초등학교 때 친척집 하나씩 보내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했죠.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를 했어요. 대학도 이제 그 제가 대학 들어가는 무렵에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시대가 막 요동칠 때였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입시제도를 확 바꿨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입시제도 하에서
원서를 잘 내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아니고 원서를 잘 내가지고 기초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거의 주요한 명문대학이 다 미달이었어요. 제가 서울법대를 냈으면 아마 서울법대도 됐을 거라. 근데 저는 그 정도 가는 안 되고 경대법대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선지원 이제 후 면접인데 그 당시에 졸업 정원제라고 그랬어요. 졸업은 40명이 하는데 한 과에 예를 들면 입학은 52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졸업은 정원만큼 한다. 그러니까 너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게 81년도 입시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 그놈의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면서 9시 뉴스에서 계속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쫄아가지고 졸업하려고 하향 안전지원을 하는 거죠. 저는 어차피 베릴 모험 이래가지고 상향 소신 지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접하러 딱 가니까 그 9시 문을 딱 닫는데요. 출입문을 닫는데 제가 49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문이 닫히더라고요. 52명을 뽑는데 면접 보러 온 애는 49명밖에 없어요. 후회될게. 그 당연히 합격이지.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고요. 실제로 1년 반 전에 제가 미국 출장 간 이야기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뭐 여기 식사한다고 애들 식사해야 된다고 11시 반에는 얄짤없이 마치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어머니도 손해죠. 뭐 할 수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내가 시시간 질질 끌어서 막 12시 넘기도 하고 막 엄마들 계속 해보라 하고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가 뉴욕에서 이제 원래 아틀란타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 반도에 볼 일이 갑자기 생겨서 비행기 예약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아틀란타 공항에서 갈아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점심시간이에요. 배는 고프고 이래가지고 공항 밖으로 나가면 길이 져버리잖아요. 아틀란타 공항 굉장히 넓거든요. 미국 남부의 허브 공항이라서 그 짐 찾으러 가면 지하철 타고 가서 짐 찾아요. 눈치 빠르지 않으면 그 길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못 나가고 이제 터미널 공항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쭉 살펴보니까 내가 만만한 데가 없어요. 주문할 데가 없어.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경험 있는 데가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그래서 공항 터미널 안에 치킨집 하나 딱 KFC도 아니고 뭐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줄 좀 조금밖에 안 서 있길래 이제 제가 딱 가서 줄을 섰어요. 근데 내가 줄 서자마자 좀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오니까 막 10몇 명이 줄을 쫙 서는 거야. 그러니까 막 뒤에서 벌써 줄 서 있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막 벌써 식은땀이 나요. 제가 주문할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화를 안 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해. 닭다리 2개만 시키자 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쇼윈도에 이렇게 샘플 통닭들이 튀겨져서 담겨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닭다리를 딱 가르치면서 제가 제 최대한 실력을 짜는 장문을 했어요. 회화니까 길게 말하면 안 되지. SV 뭐 이런 필요 없지. 그냥 투 레그스. 내가 아는 말은 닭다리, 다리가 레그스입니다. 그러니까 2개니까 투, 복수니까 S. 내가 딱 지적하면서 투 레그스. 그랬더니 그 히스패닉 계통의 그 점원 아가씨가 뭘 도로 묻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했어요. 투 레그스 하면서 제 손가락 끝으로 닭다리를 딱 찍으면서 근데 또 뭘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대화는 안 되고 뒤에는 10몇 명이 줄 서 있고 제 등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예스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예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딱 한 칸 딱 지나가래. 딱 지나가니까 거기서 또 다른 아가씨가 뭐 샐러드는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묻는 것 같아요. 뭐 알아들어야지. 노 여기서 대화를 계속하면 이제 더 막 식은땀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받아봤는데 진짜로 닭 쪼가리 2개. 그것도 다리가 아니고 지 멋대로 아무거나 뭐 씹을 것도 없는 뭐 이런 거 있죠. 밀가루만 많이 묻어있는 튀김 2개. 그래가지고 뭐 옥수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케찹도 없고 뭐 그냥 닭다리만 2개 따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온 몸이 땀이 젖었죠. 할 수 없이 그 이마트나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시면 왜 이렇게 식당들이 쭉 둘러서 있고 중앙에 테이블이 있죠. 그 이제 테이블이 이제 여러 식당들이 공유하는데 거기 끌고 가가지고 트렁크 또 막 그때 5주 출장 갈 때는 짐도 존망했어요. 짐질 끌고 막 땀 흘리면서 거기 테이블에 가가지고 한 5분 동안 땀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눈치를 쫙 보니까 저기 개척은 따로 가져가도록 공짜로 물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눈치 싹 보면서 가서 싹 가져오고. 포크도 겨우 공짜로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먹으려는 찰나에 딱 보니까 그 치킨집 천장과 이렇게 벽 사이에 메뉴판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2번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작 내가 알았으면 넘버 3 하면 아이고 그때 참 진짜 창피하고 온몸이 막 땀으로 젖었고 아이고 그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제가 우리 아이를 수능 영어 만점, 뭐 수능 영어 만점은 기본이에요 사실은. 잠수는 영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수능 영어는 외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에요. 그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밖에 시험들 이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공인영어 점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학전문대하고 로스쿨 이런 데서 요구하는 시험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공인영어 점수를 높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능영어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한 이 경우에 실력 차이 확 나죠. 잘 사는 사람들 옛날처럼 외국에 2년 보냈다 와보고 뭐 이러면 영어는 금방 끝나니까 못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절대로 어렵게 출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사회구조적 형편이. 그래서 영어 시험 자체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은 자, 엄마 아빠는 영어 하나도 못해도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다. 자, 이런 길을 이제 제시하려고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괜히 제 말 듣고 또 바꿨다가 뭐 망하면 제가 책임 못 지니까. 요 근처에 보니까 뭐 학교 근처에도 뭐 GMB도 있고 예일도 있고 뭐 또 뭐 있더라? 문강도 있고 뭐 수두룩한 데만 있더라고요. 그거 보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 제가 좀 상처가 되는 말 하더라도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마시고 그 너네들 한결같은 고민이 다 이런 거죠. 그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미 아기 때부터 뭐 오만 거 다 했죠? 안 했죠? 뭐 보니까 진짜 택배인 카페 같은 데서도 뭐 엄마들끼리 뭐 주고받고 뭐 중고거래 할 때 보니까 뭐 노부영 이렇게 자꾸 뭐 저는 노부영이 뭔가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뭐 뛰어난 무슨 교정가 싶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영어 이걸 줄여서 노부영 하더라고. 또 뭐 우리 할 때는 뭐 이름도 없었던 듣보잡 리더스북 요즘 막 뜨고 있는 그 뭐더라?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리더스북 있잖아요. 그 엄마들 제일 잘하는 거 ORT. 근데 우리 때는 명함도 못 내밀던 ORT가 요즘 막 재밌다고 막 10몇 단계까지 나와가지고 엄마들 다 그거 하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 애기 됐을 때 벌써 막 테이프 틀어주고 이런 엄마들 계시죠? 영어는 일찍 해서 좋다더라. 이런 이론이 어느 날 그거 나서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요. 영어 유치원 내 얼마나 넘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100만 원 넘다네. 맞아요? 이 영어 유치원 보낸 분들도 많을 텐데 또 그 영어 유치원 보내서 돈 몇 개를 딱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 텐데. 큰일이네. 뭐 진도를 못 나가겠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어차피 보낸 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부터 공식적으로 교과과정에 영어 과목이 생겨서 이제 엄마들 걱정 많이 하고 이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도 보내고 뭐 엄마표 영어에도 관심을 갖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영어라는 것은 아주 뭐 노래 따라하고 뭐 율동하고 또 뭐 만들기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노는 수준이지 무슨 아이들 큰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막 이런 그 과목이 아니니까 그런 부담은 없어도 돼요.
그 학원 다들 보내실 텐데, 이건 뭐 알고 계셔야죠. 이거 제 말이 아니고, 강남에서 유명한, 이범 선생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 학원 운영하는 원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학원 오는 아이들 5% 정도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나머지 95%는 학원 경영에 이바지한다. 이건 현실이니까 뭐. 근데 엄마도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아이는 그 5% 아닌가. 참 큰일이에요. 실제로 수능 시험 치러가면 여기 영어 아니고 수학 시험 치게 되면요, 수능에서 30문제를 출제하는데, 제한된 100분의 시간 동안 이 30문제를 끝까지 풀고 앉아있는 애는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재빨리 다 풀고 쉬겠죠. 너무 먼 이야기라서 뭐 엄마들 감을 못 잡으시네. 나머지 애들은요 다 자요. 못 풀어가지고 아예 풀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고 자는 거든. 한두 명만 30명이 한 고사장이 들어갔는데 한두 명만 열심히 풀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고력이 부족해서, 생각하는 힘 또는 수학적 창의성 이런 게 부족해서 문제 접근도 못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 열심히 뭐 눈높이 기저귀 계산법 이런 거 하면서 애 잡고 있죠. 여기 9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한 서너 명만 수능 고사장에서 눈 뜨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되죠. 이거 수학공부법 시간이면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어린 서점에서 원래 하는 올해 1학기 강의 주제가 수학공부법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수학공부법. 그래서 3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매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학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 영어니까. 그리고 학원은 뭐 어차피 사업이니까 잘하는 아이들 중심일 수밖에 없죠. 잘하는 아이들을 학원 전면에 내세우고 프랜카드 걸고 이렇게 하죠. 수능에 들어가는 아발론 이런 건 외국계 대자본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건 뭐 교육기관이 아니고 학원이에요. 학원 웬만한 경우에. 그러니까 학원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주도적 학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타인의존적 학습이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오는 교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엄마들이 뭐 영어가 돼야 오는 교사한테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워주세요 뭐 못하기라도 할 텐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시간도 없고. 어쩌기 전에 우선요, 영어는 언어죠, 언어. 과목이기 전에 언어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기들 낳아가지고 문법 공부시키고 우리말 단어 암기하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말을 잘하는 아이를 키우지 않았죠. 그냥 눕혀놓고 설거지하고 연습국 보고 뭐 부부싸움도 가끔 하고,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에서 안내방송 소리도 나오고 지나가는 그 배추장 사이식 확성기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우리말에 계속 노출된 거예요. 이게 일정 시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계에 이르죠. 이걸 보고 이제 물리학 용어를 빌려서 임계치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임계치가 딱 차면 이제 귀가 트여서 그 다음부터 말문이 터져요. 저는 우리 애기 어릴 때는 제가 애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언제 말문이 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 어떤 엄마는 돌 되면 말문 터진다 하기도 하고, 돌 되면 잘 말 못하죠. 한 20개월 돼야 되나? 얼마예요 보통? 18개월? 2돌? 뭐 그렇다 치지 평균 그래 20개월이라고 칩시다. 자, 20개월 동안 우리말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이르면 갑자기 말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정신없이 말하기 시작하죠. 이걸 표로 나타낸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입력량이 계속될수록 처음에는 약 20개월 될 때까지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 아이가 싶죠. 처음 키울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면.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한계에 딱 다다르면 아이가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우리말을 막 구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림책 같은 거 읽어주기 시작하고 읽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더 크면 5세, 6세, 7세 되면 이제 신기한 한글날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신기한 한글날 돈 아까운 분들은 막 온 천장, 벼락방, 문, 농에나 막 단어 다 붙여가지고 막 애가 그 각계 가면 읽고 들어가게 하죠. 화장실 부를 때, TV 켤 때 그 한번 읽고 액션 취하게 뭐 이런 통문적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거 하죠. 자, 이렇게 한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한계치 이를 때까지 그 모국어를 노출시켜서 한계치 이를 때까지 아이에게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 기간을 침묵기간 이렇게 부르요. 자, 이 침묵기간 동안 한 언어에 노출되는데 그 노출의 양, 이걸 뭐 임계량 이렇게 부르요. 어느 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00시간 정도에 노출하면 된다. 이게 다수설이죠. 어떤 분은 600시간이라는 분도 있고, 또 고급 언어를 구사하려면 뭐 1만 시간이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2000시간 정도면 한 언어에 이렇게 귀가 열리는 시기라고 하죠. 자, 이 우리 아이가 언어를 이렇게 습득했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됐죠. 우리말 다 잘하고 엄마보다 말대꾸 더 잘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중 가만히 눕혀놓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 이거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들 보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우리 아이가 말을 한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별로 감동적이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죠? 어떤 엄마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엄마는 지금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애가 뇌가 다쳐가지고 눕혀놓고 거기서 학교도 못 가고 울면서 애가 회복되기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엄마들 있거든요. 이런 엄마들에게는 학교 가는 게 경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 했다는 거 이건 진짜 경이적인 일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야, 넌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이 주제가 좀 다르면 좋겠는데 영어라 가지고요. 엄마도 뭐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란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경이적이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아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까를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장했죠. 이게 레드 이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뇌 속에 언어 습득 장치. 이거 발음 좋은 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보고 읽으라고 하지 말고. 이게 언어 습득 장치. 영어로 레드라고 부르죠. 인간의 뇌 속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늑대 소년의 사례죠. 인간은 태어났지만 늑대에게서 양육되니까 언어를 전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시기에 다행히 발견해가지고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발견해가지고 다시 그 언어에 노출하니까 그래? 그 영어를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인간의 뇌 속에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근데 이걸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오랫동안 가설처럼 이렇게 레드가 있다 없다 막 논쟁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 뇌과학이 인간의 뇌 속에 그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영역이 있죠. 자, 이 영역 두 가지가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지식과 정보를 다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베르니케 영역, 받아들이는 영역 바로 옆에 청각 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언어를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받아들인 것을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뇌과학을 통해 증명된 거예요. 이거 독일의 뇌과학자 브로카라는 분과 베르니케라는 분이 실어증 환자들 연구하면서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어떤 실어증 환자들은 말은 멀쩡하게 알아듣는데 표현할 때 보면 의미 없는 표현을 해요. 이게 실어증이죠, 실어증. 횡설수설하는 이런 환자들을 그 뇌를 계속 추적 연구해 보니까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듣지는 못해가지고, 아니 듣긴 듣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 환자들의 뇌를 추적해보니까 베르니케형이 손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보고 베르니케 시럽증, 또 받아들이긴 잘 받아들이지만 의미 없는 말을 막 나열하는 환자들을 보고 브로카 시럽증 이렇게 부르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증명된 거죠. 그 촘스키가 말한 레드라는 잡지가 사실은 청각 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원래 사람의 구조가 그렇죠. 옛날에 원시적일 때는 성경 같은 데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죽고 무덤에 묻히니까 뭐 흙으로 분해되니까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매장하는 풍습만 있는 게 아니고 수장하는 풍습, 화장하는 풍습, 그 민족과 국가마다 장례 절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농경사회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뿌리면 거기서 그대로 뿌린 것이 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구조로 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대학 들어가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합법 출가물인데 몰래 서울대생들이 막 레닌의 원전들 번역해서 막 조잡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지방대학에 뿌리죠. 비밀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책을 받아서 레닌의 책, 마르크스의 그 정치경제학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서 읽었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내게 뿌려지는 거 어떻게 돼요? 제게서 그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국가원법 7조 2항을 항상 위반하고 2절까지 공부 차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수배받아서 도망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뿌린 대로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 안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한테 굉장히 소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마르크스와 레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마르크스 레닌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장 바구니 들고 캬바레 가는 옆에 애들 따라서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지루박을 아주 잘 치는 고수가 돼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똑같죠. 우리가 그 언어에 많이 노출되면 당연히 그 언어를 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레드가 있다는 주장이 이제 딱 등장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주장이 또 대두됐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특별히 레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 레드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조기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 시기 가설이란 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조기 교육이 영어 교육 열풍이 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무렵 이미 이 열풍이 막 광풍처럼 전국을 막 강타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 5살 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커서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책 읽어봐도 뭐 그런 책은 잘 없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동네 미장원에 갔잖아요. 동네 미장원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앙팡이 놓여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멋있는 앙팡. 벌써 불어. 앙팡. 발음도 좋고, 뭐. 벌써 막 뽀대나게 생긴 잡지가 또 있어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잡지가 막, 뒤에 가서 제일 뒤쪽에 교육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모르는 법 몇 쪽짜리 기사가 딱.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중요한 눈치를 딱 살폈어요. 그래가지고 준하님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거 째가지고 딱 주머니 넣고 머리도 안 감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그 미장원 못 가요. 그래 그거 딱 읽으니까 영어 유치원 보는 법 몇 가지 애들이 어리니까 그 발육 정도를 고려해서 뭐 긴 통합거리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 지침을 주더라고. 그 지침에 입각해서 제가 5살짜리 우리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되고 있는 유명한 그 당시 영어 유치원 이름이 정착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인터뷰하러 다 다녔잖아. 처음 간 데가 건물동의 매직월드라고 있어. 지금은 뭐 없겠지. 거기 가니까 한 교실은 약국, 한 교실은 공항, 뭐 한 교실은 슈퍼 이런 식으로 교실을 꾸며놓고 거기서 오는 애들하고 애들하고 놀게 만드는 거야. 와. 근데 저는 저 교육 슬럼가 사니까 버스가 우리 동네 안 와.
그래서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 성서 쪽에 또 유명한 데가 있대. 퀴즈 클럽이라고. 이건 아직도 있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야, 교실 있잖아요. 양판자 같은 거 초록색 카펫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에 뭐 볼 있죠. 볼풀에 쓰는 볼, 그거 잔뜩 깔아놓고 있잖아요. 원어민하고 애들 거기서 뛰놀고. 그리고 현관에는, 저 로비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쫙 설치돼서 각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 현황을 창문 너머로 몰래 숨어 안 봐도 되도록.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커피 우아하게 마시면서 애들 뭐 하는지, 원어민이 우리에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돈도 5만 원 비싸고, 또 거기서도 우리 집에 안 보내주네. 그때 제가 남구 대명동 앞산 밑에 살았는데, 진짜 그 뭐 학원 같은 게 제대로 없는 동네죠. 그래 할 수 없이 또 세 번째 어디 갈게요? 우리 남구에서 제일 가까운데 남구 공덕동에 가면 딩딩당 본점이 있어요. 이 딩딩당 대구가 그 뭐지 시작인 그런 유명한 영어 학원이죠. 뭐 그 후에 딩딩당 후에 문강도 대구 출신으로서 막 대박을 터뜨렸지만 그 당시에 딩딩당 본점이 저 효성타운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수성구가 있죠. 효성타운 옆에 가면 1단지 옆에 가면 그 2차선 도로거든요. 2차선 도로 가에 가파른 낡은 빌딩에 딩딩당 본점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5살짜리 우리 그거 다니다가 수업을 2층 3층에서 하는데 애들 꼬마는 뭣도 모르고 뛰어오다가 막 계단 가파른데 뛰내려오다가 뭐 다치겠더라고. 그리고 바로 도로 앞에 차가 다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네 번째 간 데가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ECC. 그 당시 ECC 한 달에 15만 원 돌아가죠. ECC 공덕점. 근데 가보니까 왠지 좀 싸구려틱하고 그래가지고요 다 포기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죠. 당신 학교 가거든 영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교무실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뭐 했는지 물어봐라 했어요. 그때는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가서 물어보고 10명 중에 7명이 윤 선생을 했대. 그래? 바로 윤 선생님은 대명 지국을 내가 우리 아이 데리고 뛰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상담도 하지만은 애가 너무 어려서 못 받아들였죠.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죠. 우리 애는 지금 나이는 6세지만, 5세지만 정신연령은 7세입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한 해 더 키워가 되고. 그 진짜 한 해 더 키워가 6세.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7세에 학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취학 1년 전에 윤 선생을 딱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가 있까요? 이야기 좀 이따 이어드릴게요. 자, 결정적 시기에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예로 뭘 드는가 하면요. 주로 이민자 가정 예를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을 보면 애들은 그 ES에 거쳐서 학교 영어에 적응하고 이래가지고 영어를 잘 구사하게 되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콩글리시하고 이러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제 아마 레드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근거로 삼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 이것도 내 사진이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배운 어릴 때 배운 이 사람의 뇌를 보니까 뇌의 같은 분야에서 영어도 받아들이고 프랑스어도 받아들이는데 어릴 때 할 때. 자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프랑스어를 배운 경우에 레드가 사라져서 그러면 프랑스어를 못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어른들은 뇌의 각각 다른 영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이민자 가정도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영어에 제대로 노출될 시간이 없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먹고 살려고 하면 주로 뭐 해요? 세탁소, 야채 가게, 슈퍼, 점원 이런 거 접시 닦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잔디 깎는 거 해요. 제 후배들 중에도 지금 미국 가가지고 멀쩡한 애들이 잔디 깎고 있어요. 잔디 깎는 것도요, 한 250집만 딱 회원으로 모집하면 그 수입이 괜찮아요.
뭐 이런 뭐 이민 준비까지 시켜서 너무 여러분들 K-팝 스타 보셨어요? 네. 원래 우승자가 누구예요? 뭐 바닥 켜놓고 우승자가 누구예요? 버나드 박이죠. 제가 버나드 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걔가 탑4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한번 들어봐요. 제가 알람을 요즘 그 홈으로 알람 하려고. 너무 달콤하고 감미로워.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드릴 그 다음 카페 가시면 배경음악 첫 번째 곡이 버나드 박의 홈이에요. 버나드 박이 그 4강에 진출했을 때 제작진이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 초청했어요. 버나드는 일찍 가가지고 우리말을 못해. 영어는 뭐 원어민처럼 하고 우리말은 못해가지고 우리 가요만 부르면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 팝을 부르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특별히 박진영이 버나드가 뭐 한 소절만 딱 부르면 뭐 입에 해볼래 해가지고 막 지 스스로 법가락하고 막 이랬잖아. 자, 부모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버나드가 연습하고 있는 곳에 부모님이 딱 왔죠. 제작진이 카메라를 뒤에 두고 따라갔어요. 버나드 박이 부모님을 보자마자, 아빠를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게요? 예? 세탁소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다 이래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버나드는 원어민처럼 말하지만 아빠는 뭐 다른 사업하다 실패했든지 어쨌든 뭐 그죠? 세탁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선배가 미국 맨하탄에서 세탁소 2군데를 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가보면요 새벽 10시에 나간다니까. 그래 밤늦게 들어와요. 애들 사람들 종업들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정말 바쁘게 살아야 하는 곳이죠. 선진국이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라도 계속 저녁마다 보고 이러면 될 텐데 그거 시간이 없어. 그리고 미국 간 사람들 미국 드라마 보면서 막 영어 배우려고 하겠어요? 한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드라마 본다고 해품달 뭐 이런 거 그대로 다운받아서 보고 이런다니까. 한국에서 그대로 유행하는 거 미국에서도 거의 동시에 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영어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도 노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배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은 제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안해가지고 막 벌써 옆집은 뭐 청담에 뭐 레벨이 뭐 이글까지 갔다는데 뭐 그거 쫄지 말라고 쫄지. 절대 쫄 거 없어요. 잠수에 가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천정이론이라고. 천정이론. 아이가 언제 영어를 시작하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아이들 다 어느 날 천정에 도달합니다. 그냥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영유 다니면서 해봐야 학원비 다 내뜨리고 영유 때 배운 거 한 3년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일주일 하면 돼요. 애 인지 능력이 차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러니까 영유 보낸 분들은 할 수 없고 안 보낸 분들은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엄마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았던 이론이 뭔가 하면 이른바 환경이론이죠. 환경이론. 영어 교육 환경이 ESL이냐 또는 EFL이냐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파란색은 잉글리시의 이제 마더랭이죠. 모국어인 환경이죠. 그리고 초록색은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별로 못 사는 데도 좀 나쁘게 얘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학교, 기관 이런 데서 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환경을 보고 ESL,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인 환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는 영어가 외국어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참 기가 막힌 일이 난다면 젊은 엄마들이 똑똑해가지고 애기 어릴 때부터 영어 DVD 보여주고 영유 다니고 하죠. 하면 막 영어 노래 따라하고 이러면서 영어를 발음도 잘하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을 딱 가게 돼. 어린이집 가보니까 지 친구들이 다 한국말 하거든? 그러니까 지가 애써서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애가 DVD 안 볼락해. 제가 지금 올 이번 달만 해도 한 10군데 학교를 가서 이 강의를 하는데 제 첫 강의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저 이시아폴리스 안에 가면 동무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포스터 더샵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100% 포스터 더샵 주민들인데 여기도 훨씬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1, 2, 3년 맞아. 여기 시청각실도 없네. 식당에서 강의하고. 거기는 시청각실 딱, 이렇게 쫙, 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멋진 시청각실 있죠? 거기 뺑뺑하게 찼어요.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엄마는 네 분이 내한테 질문을 따요. 이 네 분이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죠. 방금 내가 한 이야기예요. 어릴 때 DVD 일찍 보고 얘가 영어를 진짜 잘했대. 근데 어린이집 딱 가지만 얘가 DVD 시청 거부증이 생깁니다. 지가 시험 빨리 영어 할 필요가 없거든. 왜? 동네 친구들 다 우리말 하니까. 이게 바로 이 FL 환경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해가지고 애하고 막 영어로 대화를 해도 엄마하고 하루 종일 대화할래? 나가지고 친구 만나야 되고 뭐 시장 가야 되고 전부 한국말 하는 거예요. EFL 환경이라서 그죠? 우리 개인의 노력 가지고는 진짜 어렵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환경에서는 절대로 영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체계적으로 골고루 하자고 하는 교수 이론이 우리나라 영어 학습 시장을 지배했죠. 그래서 어머니들 중학교 때 다 그렇게 했죠. 알파벳 배우고 S, V 이런 거 배우고 뭐 관계 대명사, 정치사, 뭐 구, 절 이런 거 배우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솔직히. 관계 대명사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무슨 부적절한 관계도 아니고 관계 대명사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 영어 배워가지고 외국인 만나면 장문하고 이제 무슨 말 해야 될까? S 주어는 나니까 I. 이 하면 외국인 지나가고 없다. 이게 비극이죠. 이게 이제 이 환경이론에 따라서 영어를 가르쳐서 이른바 콩글리시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앞에 우리 때는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얼마든지 두 가지 길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언어를 과목으로 여기고 공부할 것인가,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언어로 여기고 습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졌죠.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비록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EFL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제 영어에 관한 다양한 매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영어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제 영어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선진적인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엄마표 영어라는 게 등장하고 습득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 그림 잘 보여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세월호 사건 났는데 요 지금 난파된 배 있죠, 요 두 대. 보여요? 위에 보여요? 요 배 이름이 뭐예요? 대부분의 학원들 하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단어 하루에 30개씩 외우라고 숙제 내고 저녁 되면 엄마들이 밥상 물리고 애 단어 테스트 하죠. 학원에서 혼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이 저녁에 단어 30개를 하루에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슬슬 뚜껑 열리죠. 그러면 좀 이성적인 엄마들은 자들고 나오죠. 저같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성격을 가졌으면 자들고 나올 시간이 없고 바로 머리 쥐박고 발로 차고 이러지만 교양 있는 엄마들은 자들고 나와서 손바닥 내라 얘야 하나 틀린데 한 대를 한다. 근데 뭐 줄줄이 틀리는데 지금 뭐 이성이 그리고 엄마 얼굴 벌게 있고 애는 울고 이럴 때 아빠가 딱 퇴근해 온다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좀 쉬러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데 거실에 막 풍경을 보니까 아빠들이 뭐 어디 발디딜 데가 없어. 뭐 시한폭탄 건드리는 것 같지.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저 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빠들. 그 배를 잘못하는 거죠. 애들한테 학습하게 하는 것은요,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애 고생시키고 한 번 한 번 계속 해야 되고 학습하는 배 안 타면 문법 위주 학습 그런 데 타면.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앞에 영어를 모국어처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 아까 말했죠? 우리 모국으로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영어에 노출시키기만 하면 2000시간만 채우면 아주 간단해요. 이 돈으로 계산해 드릴까요? GMB 한 달 보는데 얼마예요? GMB 이제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처에 없는 학원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토스 이 근처에 있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평균 가면 한 30만원 잡아봅시다. 초등 저학년은 뭐, 그렇다 치고, 고학년 되면 다 30만원 정도 하죠, 학원. 청담 얼마예요, 청담? 35만원. 그럼 평균 30만원. 자, 30만원 1년에 얼마예요? 300만원. 그죠? 300만원 10년 하면 3천만원 넘죠? 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때는 뭐, 안 한다 치더라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하면 9년이잖아. 3천만원이 영어 하나 때문에 지출되잖아요. 이게 적게 잡은 거지, 사실. 이 동네 또 교육률도 높고, 엄마도 수준도 높고 이러니까 뭐 아무 데나 보내겠어요? 다 비싼 데 보내겠지. 여기 수성 보고동 가보니까 막, 미국에서는 초등 교과서 개사품 뭐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막 가르치고 막, 그런 학원 있죠. 그런데 막 뭐 80만원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 비틀스 플레이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너무 걸린 얘기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어머니들 알고 있는 문법 단어 외우고 이러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는 제가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에서 스캔해 왔어요. 잠순의 회원들 있어요? 손 들어봐요. 또 손 안 들지? 전체 노출될까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서로 어디 가면요, 혹시 잠순의 회원 아닌가 싶어 궁금해가지고요, 실제로 교보를 가도요, 혹시 저 사람 잠순회 안 하는가? 진짜 궁금해하고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잠순에서는 오프라인 접촉을 금지하고 전화번호 남기고 이러면 바로 삭제해요. 왜? 잠수회원들끼리 저끼리 동네에서 만나서 서로 도와가면서 고수가 후배들 도와주고 이러면 잠수는 누가 가요? 잠수는 1년 회비가 10만원이잖아요. 연회비 10만원, 6개월 6만원이거든. 그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면 나는 봐준 거 잠수. 공짜로 저는 막 영어 공부 소개하고 이러죠. 무료 강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접촉을 막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어 서점 같은 데 가면 다 둘러봐요, 서로. 저 잠수 회원이 싶은데, 여행 다닐 때 있잖아, 옛날에. 일부러 그 수입 원서 들고 애들 들게 하고, 막. 잠수에 켜낸다고. 실제로 혹시 잠수에 세욕하고, 막. 제가 옛날에 다른 도시 여행 간다고 슬쩍 흔적을 남기면 그 도시 잠수회원들 다 모였어요. 진짜로. 근데 창원에 옛날에 수학체험전 한다고 창원대학교 내려간다고 딱 살짝 걸어 올리니까 창원에 있는 잠수회원마다 다 모여가지고 수학체험전 끝나자마자 저를 납치해가지고 창원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들고 밥을 한 끼 먹인 다음에 어디 뭐 처음 보는 아파트 끌고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저를 안 놔주고요. 계속 묵고 뭐 엉뚱한 데 갔다 시간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 물론 성실하기만 하면요, 학습을 해도 실력이 조금씩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하얀 막대죠. 하얀 그래프인데, 문제는 학습하는 길에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마음에 맞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원이나 공부방에 가서.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시집갑한 거예요. 아니면 공부방에 이사를 가. 그러면 또 다음 우리에 맞는 선생님 만날 때까지 또 몇 달 쉬어야 돼요. 그러면 외웠던 거 다 잊어먹죠.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노란 선 보여요? 네.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영어는 꾸준히 안 하면 안 되거든.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거의 다 까먹죠. 에이빙하우스의 망각곡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이들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를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복습하지 않으면. 그 변수가 많은 거지. 괜찮아. 애들 청담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원어민을 만났다 칩시다. 애가 진짜 좋아하고 잘했는데 어느 날 그 원어민이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 또
마음에 맞는 선생님 만나서 또 한참 찾아야 되고요. 변수가 많다니까. 여자 원장님 같으면 미국에 시집가서 바꾸고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끝까지 계속 학습하는 방식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그 외부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변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신우하고 싸워가지고 명절 때 시어머니 뭐 실승잔치 때 얼마씩 먹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회의하다가 잘 사는 신우는 뭐라 해요? 형편대로 내자 이렇게 아니 똑같이 내자 이렇게요. 못 사는 나는 형편대로 내자 하자. 그럼 서로 삐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헌법 문제, 헌법 사법규 미차 문제.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여기 나온다니까. 형편대로 내자는 건 실질적 평등을 하자는 것이고, 똑같이 내자는 건 형식적 평등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 이런 거 맨날 헌법 소송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던 걸 가산점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미국 가면요 사립고등학교에 거의 대부분 백인들만 들어가니까 흑인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쿼터를 할당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 평등이죠. 소수자들은 배려 이런 건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미국 헌법이 막 바뀌잖아요. 미국 수정헌법 몇 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 얼마 낼 거 가지고 삐져봐요. 우울해지죠. 그 남편이 또 협조 안 해주고 이래봐. 그럼 내가 애 영어 챙기고 뭐 단어 외우고 자동으로 때리고 이럴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애 또 한 두어 달 방치하죠. 그러면 또 실력이 급락하고 막 이런 거. 학습지 같은 거 해봐요.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밀려. 그렇죠? 그리고 밀린 게 한두 번 되다 보면 쳐다볼 때마다 열받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학습한다는 게. 꾸준히. 애들 중3 때까지는 그래도 좀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어에 노출시키게 되면 어때요? 일단 2000시간만 애들한테 노출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순풍에 또 딴 듯이 이 노출된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서 수없이 많은 어휘 언어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건 아이 안에 이 잠재적으로 깔려있죠. 기본 베이스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약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나 이런 게 발전하죠. 이 그래프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엄마표 영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든 엄마표 영어는 전부 야매고 사실은 다 영어 좀 한다는 엄마들 뭐 자기대로 뭐 막 하잖아요. 뭐 DVD 보여주는 거 다 뭐 아무 뭐 DVD 사갖고 꽂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자 이런 이제 시대에 제일 처음 선진적으로 이른바 엄마표 영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솔빛 엄마라는 분이에요. 울산에 사는 솔빛 엄마라는 분이 잠순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시켜가지고 애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막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해요. 이 엄마가 2003년도에 책을 냈어요. 우리 잠순의 영어교실 1기예요. 이 솔빛 엄마가. 우리 애보다 3살인 것도 생각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따라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때 이 엄마가 낸 책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영어 DVD, 영어 그 당시 비디오인데 영어 비디오를 뭐 쭉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뚫려가지고 영어 방송이 막 AFN 이런 걸 막 듣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걸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했는데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제가 2003년도에 잠순회를 하면서 이 엄마가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사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이 아줌마도 비웃고 있었어요. 무슨 식민지 언어에 저렇게 열을 내고 목숨을 공목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어린이서점 단골로 다니면서 잠순회 안에서도 주로 우리말 책 게시판에서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책을 리뷰하면 잠순회에서 저한테 원고를 10만원씩 주고 이랬거든요. 그 영어는 이제 제가 윤수정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취학 1년 전에 시작한 윤생 영어를 5년 반을 하고 있었다니까. 5학년 1학기 때. 근데 윤생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윤생한테 좀 미안한데 제가 아이를 케어하고 하니까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여기 상격동에 시민 실내체육관에서 윤생 영어 대구에서 하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경시대회 가고 우리가 대구 대표를 뽑혀서 충북 옥천에 가면 윤생 영어 공장이 있어. 거기 가면 아주 최첨단 현대식의 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서울 지역에서 뽑힌 애들하고 지방에서 뽑힌 애들이 서울에서는 따로 모이고 지방에서 뽑힌 애들은 충북 옥천에서 모여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뭐 경시대회도 하고. 우리가 못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외국인 오면 도망가는 거라. 그리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외워야 돼. 하루에 10문장씩 외우라더라. 5학년 되니까. 처음에는요, 6살 때 할 때는 파닉스 있잖아요. 막 우리말로 막 테이프 주는데 뭐 돌아다니면서 영어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에이 하고 뭐. 그럼 우리 에이 하고 따라하고. 그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통광고에 윤생이나 튼튼 영어에 통광고 때리죠.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원어민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거 다 사기다 사기. 아니 특정 학습지를 꾸준해가지고 어떻게 원어민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건 꾸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집에서 DVD 많이 보고 영어 동화책 읽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지. 그래가 2000시간 이상이 노출돼야 이런 바 회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특정 학습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 해보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맨날 외워야 되죠. 아침 되면요, 윤생이 모닝콜 하네? 자고 있는데, 떼르르르 하면요, 애 엄마가 전화기 들고 막 헐벌떡 뛰가 애 자는데. 그럼 윤생 때문에 우리가 그, 선 없는 전화기 샀잖아요. 무슨 전화기 막, 바텔 무슨 전화기 사가지고요. 애한테 막 뛰간다? 그럼 애가 막 자다 막 전화를 받아? 그럼 전화기 들고 또 애는요, 교재 찾아서 뛰가거든요. 교재 들고 와서 윤생하고 영어를 주고받는 거야, 아침에, 모닝콜 하는데. 근데 애가 교재를 못 찾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바로 뚜껑 열리죠. 아침부터 야 이 새끼야 너는 정신이 어디 갔노? 네 교재도 어딘지 모르나 막.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뭐 황폐해지는 거지. 그것도 뭐 회화도 아니고 책 보고 읽어 그냥. 윤생도 뭐 다음에 또 모닝콜 해야 되니까 건성으로 그것도 윤생 지도 공부를 이시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윤생한테 우리 집에는 아침 전화기 많이 써요. 그리고 윤생 하루에 3번 들으래. 아침에 일하면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근데 자기 전에 애하고 그죠? 스킨십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또 사랑한다 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기계에 영어를 들려주고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정서적으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 저녁에 자면서 못 듣고 아침에 바쁘니까 못 듣고 우리 집은 하루에 한 번만 듣겠다 하고 모닝콜 하기만 하니까 윤생하는 아가씨가 나한테 꽉 확 찌르고 아버님 교사는 접니다. 애는 점점 고생하고요. 자 그러던 차에 솔깃 막 책을 냈다니까. 그래서 저 책을 딱 있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딱 사와가지고 그동안은 진짜 무시했거든. 왜냐하면 저 아줌마가 울산 참교육 학부모의 울산 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정교조를 지지하고 뭐 이런 진보적인 사람인데 제 생각에 제가 운동원층이잖아요. 무슨 진보는 어느 정도 진보. 아니 참교육 학부모의 회장이라면서 무슨 영어에 저는 목숨 건데 이런 생각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기분 나빠가지고 근처도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참 젊을 때라서 편협했죠. 근데 책을 딱 낸 걸 보고 그날 사와서 바로 2시간 만에 딱 읽고 책을 딱 덮었는데 제가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 영어 습득의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진짜 가슴이 뛰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라니까. 저 책은 그걸 개정 증보해가지고 2010년에 새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윤생 영어를 딱 적기로 하고 우리 애한테 말하니까 우리 애가 겁이 나서 아니 나 할래. 왜 지금 멀쩡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가 한 유일한 사격이 2가지인데 그 같은 시기에 윤생 영어하고 싱크빅 수학을 했어요. 그 싱크빅 수학도 옆에 딱 잠수내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 막 이런 거 소개하더라고 대치동에서. 그래가지고요. 이 2가지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여름방학 때 5학년 여름방학 때
꽁을 차를 몰고 완도까지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완도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 들어갔다. 우리 가족이에요. 지금 그 세월호 떨어지고 인천에서 출발하는 그 배저 카페인데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카페가 있어. 3시간 한다고. 실제로 차를 몰고 가서 제주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행하면서 아이하고 계속 대화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이한테서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싱크비 윤승한테 전화를 다 끊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을 우리 집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유일한 사격은 2가지 거예요. 피아노도 안 했어요. 피아노 말고도 뭐 애들이 보통 하는 거. 태권도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학원은 근처도 안 갔어요. 아내도 멀쩡하게 잘 살더라고요. 어머니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있죠. 아내도 다 살아요. 괜히 어쩌면 애들 힘들게 하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지. 주제를 벗어나니까 그 이야기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잠순에서 솔깃 엄마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책 내고 나서 유명해져가지고 나갔어요. 잠순에서 나가가지고 따로 살기 차렸어. 지금도 솔깃닷컴이라고 저기서 후배들에게 또 여전히 조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찌개다지들이 처음에는 저 솔깃 보고 하다가 이제 우리도 경험이 좀 쌓이고 이랬죠. 그때 잠순이 아들, 우리 애하고 나이는 같고 학년은 하나 어려요. 잠순이 아들 비롯해서 지금 유명한 회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계속 따라하고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지금은 뭐 수만 명이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잠순에서 나중에 또 책을 냈어요. 솔깃 엄마에 이어서 잠순의 아이들 소문난 영어문법 입문편 해가지고 2003년, 2004년도에 첫 책이 나오고 2010년도에 10천편 해가지고 2권의 책이 나왔다가 작년 11월 달에 통폐합돼가지고 한 번으로 줘. 이게 작년 11월 버전이에요. 저기 보시면 통합으로 보면 빨간색.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잠순의 프리스쿨 영어 문법 하면서 유아들을 유아엄마들 꼬시라고 또 책 냈더라. 잠순의 그 일관된 주장이 뭔지 알아요? 유아 때 영어 공부를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말 책일 게 많이 하고 우리말을 습득하고 이게 중요하고 정서적 안정, 엄마와의 스킨십, 그림책 이런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 필요 없다는 게 지금까지 잠순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책 낸 데 보니까 발간서 읽어보니까 뭐 시대가 변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캐도 엄마들은 일찍 시작하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5, 6, 7세 영어 공부법 하면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 저도 아직 4분지는 못했어요. 자, 왜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방송이나 DVD나 이런 게 뭐 그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어 서점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온갖 영어 교재들 우리가 쉽게 사볼 수 있죠. 이제 대구에도 영어 서점도 몇 개 있고 인터넷 서점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여기서 많이 배운 것 같다. 전에 저 봤어요. 해봐요. 혹시 전에 저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데 명혁이 아빠라고 인터넷에서 잠순의 그리운 버릇하면 보는데 자,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적절한 시기에 아이들 의지도 있고 이럴 때 하루에 3시간만 영어에 노출시키면 2년 딱 하면 2000시간 돼요. 하루에 3시간. 근데 3시간 가니까 엄마들이 막 뭐라 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하지. 엄마들 뭐 애들 뭐 혹시 뭐 발레하고 이런 거 있죠. 발레하러 가면 다 야는 타고났다 해. 그 꼬시기가 계속 하고 뭐 이렇게 하죠. 피아노 하러 가면 다 얘는 절대 음감을 하고. 그래서 꼬시키면 안 돼요. 그 생활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자, 물론 이제 저학년한테는 1학년 뭐 이런 애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만 한 3학년만 돼도요 영화를 한 편 보는 거야. DVD를 한 편 보죠. 얼마예요? 러닝타임 보통 90분이죠. 90분. 자, 요즘 유행하는 겨울왕국 같은 건요 러닝타임 2시간이나 2시간. 그러니까 영화 한 편 하루에 보면 벌써 1시간 30분 노출되죠. 그리고 애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의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요즘 PC로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해가지고 아침에 밥 먹을 때 들어준다든지 가족 여행 갈 때 튼다든지. 잠순에 지급하는 엄마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가 좋아하는 비디오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화장실 안에 마이마이 같은 데다 꽂아줘. 그리고 동네 전파 화장실 불러가지고 화장실 스위치하고 딱 선을 따서 연결시켜요.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는 순간 영어 소리가 막 흘러요. 이게 노출이죠, 노출. 뭔데? 이 영어의 노출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학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에 영어가 돌아다니는데 막 그걸 막 외우고 뭐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화장실만 3번 가도 30분이죠. 그러니까 3시간 가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학년 같으면 3시간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4, 5학년 같으면 3시간 하기 굉장히 쉬워요. 학원 안 다니면. 근데 학원 다니면 어려워. 영수 2군데만 가도 교대로 가가 일주일에 5일, 6일 가죠. 그러면 학원들이 보나마나 숙제를 왕창 해줘요. 왜? 결국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막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실력이 되지. 학원만 가가지고 침 흘리고 뭐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다가 돌아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만 안 해주면 집에서 주시는 숙제해야지. 이러면 애가 뭐 따로 뭘 할 시간이 없죠. 그 일기도 써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큰일 나네. 슬픈 납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한 학기 동안 이 서점에서 한 학기 동안 소개해요. 그걸 지금 1시간 만에 하락하고 교양생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소위 말하는 잠수의 영어 문법의 핵심은 이렇게 요 한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적응 과정 1년, 그 다음에 발전 과정 1년, 심화 과정 1년. 심화 과정을 딱 지나면 우리나라 영어 시험을 다 패스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요것만 알면 되죠. 처음 1년 적응 과정 1년. 이거 책에 다 나와요. 책 사면 돼. 자, 잠수 영어는 아주 간단한데 영어에 3시간을 노출을 시키는데요. 매체를 딱 3가지를 이용하는 거라. 수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첫 번째 매체는 흘려듣기용 매체. 흘려듣기라는 말은 집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 소리가 집안에 흘러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게 DVD 보기죠. 영어 방송도 되는데 DVD 보기가 왜 좋은가 하면 재밌는 경우에 애들이 집중하거든요. 재미없으면 내고 노래하고 딴짓하고 놀아요. 그래도 되죠. 이거 흘려듣기. 귓가에 영어가 지나가게 하는 거죠. 자, 흘려듣기용 매체는 방송도 있고 물론 오디오 소리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DVD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재는 집중듣기용 교재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자, 소리 딸린 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오디오 소리가 딸린 책, 예를 들면 아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책과 그 CD가 같이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건 뭘 하는가 하면 책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파닉스를 대체하는 거죠.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는 작업.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작업을 하기 위한 매체. 그러니까 음원이 딸린 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음원을 제거한 책. 요 3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선 자막 없이 DVD 보기를 몇 달을 하는 거야. 요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수없이 봤던 DVD 중에서 그죠? 책 있는 DVD를 책을 읽으면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하듯이 가파르게 단어나 문장을 외우면서 막 1층짜리 이거 있죠. 가파른 빌딩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영어의 소리를 많이 노출시켜서 그 털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이죠. 보통 아파트 지을 때요. 높이 올려야 되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28층인데 28층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한 동을 올리는데 밑에 파이프를 5,000개 박는다. 피아노줄 같은 파이프를 5,000개 박는데요. 깊이. 그래가지고 그거의 힘에 의해서 위로 고층을 올린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가파르게 막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네? 털을 잡지 않고 털을 깊이 파지 않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는가 하면 흘려듣기만 하는 거예요. 애가 좋아하는, 요즘 적기죠, 적기. 겨울왕국 같은 거 나왔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겨울왕국 다 좋아하더라. 이제 질릴 정도로 뭐, 그 뭐지? 그 노래 이름 뭐예요? 엘사가 뭐. 레이고 뭐 이런 거 뭐, 개나소가 다 따라해요. 뭐 특별히 어느 쪽 제너니스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그러니까 DVD 보기 못하는 거죠. 이걸 다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처음 1년의 목표는 적응과정이라고 부르는데, 목표가 뭐예요? 자막 없이 DVD 보기. 애들 우리만 DVD 보기 익숙한 애들은 자막 자꾸 쫄거든. 이걸 잘 설득하고 해가지고 자막을 만약에 DVD를 사게 되면 자막 못 지우죠. DVD 사면 자막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다운로드 받으면 그래도 요즘은 또 어둠의 경로도 아니죠. 140원 결제하고 하잖아. 위드스크 같은 데서 영화 받으면 포인트 좀 주잖아요. 그리고 딱 다운을 받으면 동영상 파일과 함께 확장자가 SMI라고 적힌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저 자막 파일. 파일 이름 예를 겨울왕국이라고 치면 동영상은 겨울왕국.avi 아니면 겨울왕국.mkv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동영상이고 자막은 뭔가면 겨울왕국.smi 그럼 SMI 확 지워봅니다. 그러면 자막 없어요. 그러니까 자막 없이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도록. 영어 자막이라도 안 돼요. 영어 자막이라도 보면 그건 언어의 노출이 아니고요. 자막이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해요. 요걸 몇 달. 학년에 따라서 3, 4년 같으면 한 달 해가지고 잘하면 그 다음에 동화책을 들으면서 보기 이걸 하면 되고 저학년들 같으면 그 집중 듣기라고 했죠. 책을 읽으면서 듣기 이건 천천히 해도 되고 우선 핵심이 뭔가 하면 영어의 노출이니까 DVD 보기를 중심이에요. 그래서 6글자로 요약하면 일단 처음 저학년이 하는 1년은 닥치고 DVD 7글자나 자꾸 운동한 소리 하지 말고 DVD 아주 간단하죠. 이걸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애는요 그래 5학년 때 여름 방학에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윤생 끊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당시 DVD가 아니고 비디오였죠. 비디오를 약 120편 봤어요. 자, 120편 중에 한 번 보고 마는 것도 있고 2시간 보고 마는 것도 있는데 어떤 비디오를 만나면 6개월 봅니다. 6개월. 이런 비디오 2개만 만나면 영어 끝나요. 우리 애는 사운드 뮤직을 딱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는. 그래가지고요 6개월 동안 사운드 뮤직만 보고 사운드 뮤직을 녹음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듣고 이렇게 하니까 꿈같은 일이에요. 윤생이 5년 반 동안 하면서 맨날 도망다니던 놈이 우리 애가 저 앞산 밑에 남명초등학교라고 나왔는데 거기 미국 무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 미국 꼬마들이 많이 놀러 온다니까. 미국 꼬마들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놀았잖아요 6학년 때.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싫어요. 싫어. 근데 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사운드 뮤직을 볼 때 우리 애가 도레미송을 따라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에델바이스도 따라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운드 뮤직 가운데 제일 어려운 노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이 페이버리트 줄리 앤드루스가 가정부로 해고당하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우울할 때 부른 노래.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6개월 동안 계속 보니까 그것도 원어민처럼 하고 심지어는 독일 병령들의 발자국 소리를 다 따른다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우리 잠수는 용어로 말하면 앞질러 말아요. 배우가 말하기보다 먼저 아이들이 말하죠. 배우받고 같은 거 이런 현상들이 아이한테 많이 해요. 그리고 토스에서 주로 하는 거 보면 미미킹이라고 하죠. 흉내내. 토스 욕하면 안 되는데 한 달에 DVD 한 편씩 빌려주잖아요. DVD 재생기도 30년 좀 빌려주고 그 DVD를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이래가지고 매달 한 개씩 하면 1년에 12개 하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연말에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공연할 때 배우들이 하듯이 그대로 따라해요. 막 동작하기. 자, 이걸 보고 미미킹, 흉내내기. 근데 이렇게 영어에 노출시키게 되면 우리 꼬마들 우리말 배울 때는 침묵기간이라고 해서 20개월 동안 조용했지만 이제 큰아이들은 이걸 하게 되면 안 조용해요. 영어를 막 입에 달고 다닌다니까? 처음에 한 몇 달이 지나가면 영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한 1년쯤 지나가면 영어를 꾹 거예요. 한번 해보라요. 자, 그러고 나면 용기가 생기죠, 엄마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사운드 뮤직을 딱 좋아하고 나서도 영어가 끝났어. 한 6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는 노래가 들은 걸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스펙트. 우피 골드버그라는 그 유명한 흑인 중국한 여자가 나와서 막, I follow him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막 하죠. 거기 노래 가스펠들 막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비디오 사이트에 일부러 주문해가 시스펙트 2도 구하고. 좀 더, 우리 애는 좀 컸으니까, 그 다음에 뮤지컬, 오페라 유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 좋아하는 비디오 몇 개만 딱 제대로 만나면,
영어 끝나요. 제가 이걸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속으로는 설마 그럴까? 노르웨이니까 그렇지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물론 그 후에 학습적인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는 그 아이가 얼마나 학습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른바 공인영어 성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탭스 성적이나 이런 거, 콩쿨 성적 같은 건 그 후에 얼마나 더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잠수는 아이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탭스를 잘하는 김태희 씨라고 있는데, 탭스 전문가 강사인데 이분이 탭스 점수가 960몇 점인데 잠수의 중3짜리가 탭스 970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나요. 한번 해보시라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걸 18번, 19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1시간에 하느라고 이 DVD 목록 같은 거 제가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어둠의 경로를 구할 수 있는 DVD 목록, 이거 우리 카페 오시면 제가 사진 파일을 올려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야? 여기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마음씨 보시면 제 지난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이나 아니면 여기 제 명함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명함 가져가시고 해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요 저한테 물으면 돼요. 우리 동네 후배들이나 뭐 교회 후배들 다 제 따라하고 어머니들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고요. 아니면 카페에 질문해도 되고. 잠수의 오분 제 강의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검색해도 제 강의가 10몇 개 올라가 있어요. 한 학기 분량이. 다음 카페 오시면 mp3도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까 오늘 이 인연이 계속 뭐 어떻게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생각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